DB하이텍을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거래가 좀 터지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폭락을 했죠. 나스닥 기술주들의 뭐 큰 이유 없는 이제 큰 상승으로 인한 좀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와서 나스닥이 가장 크게 좀 하락을 하고 뭐 S&P 500, 다우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그 충격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중에 저는 DB 하이텍을 그동안 좀 사고 싶었는데 사지를 못했어 가지고 오늘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다행히 뭐 반등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종목이 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뭐 이 종목이 강해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을 줘서 좀 수익권에는 들어갔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9월 7일입니다. 네, DB하이텍은 제가 지난주에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좀 반등을 해서 수익권에서 좀 마감이 됐었죠. 자, 요거 오늘 갭이 살짝 뜨고 있는데요. 조금 위쪽에다가 절반 물량 일단 좀 매도를 해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를 좀 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이 오후장에 좀 반등을 주면서 하락폭을 좀 회복을 했네요. 자, 아무래도 오늘 고점을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일단은 수익 실현으로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DB하이텍은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좀 잘 챙겼고요. DB하이텍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매수대기 좀 걸어놓은 물량이 좀 체결이 됐네요. 자, 요 자리 매수대기를 좀 걸어놨었는데요. 55,500원짜리 거기서 좀 체결이 딱 되고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까지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매도를 미리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산 퓨얼셀 일단 일부 물량이 좀 매도가 됐고요. 자, 57,000원 뚫었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전량 매도됐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오후에 다행히 투매로 떨어지는데 반등이 잘 나와줘서 투매 매매로 수익을 좀 잘 챙겼네요. 자, 두산 퓨얼셀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좀 매수를 해봤는데요. 얘가 조금 매수한 자리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돌파된 자리라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좋았는데 제가 조금 위에서 잡았더니 결국에는 거기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자, 음봉으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좀 많이 터져서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 일단 뭐 반등이 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반등을 좀 해주네요. 자, 여기 살짝 머물렀던 자리가 있으니까 뭐 이런 자리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매도했습니다. 제가 산 자리가 조금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3% 이상 반등이 나왔죠. 3.3%까지도 반등이 나온 자리라 욕심 없이 좀 수익권에서 매도했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뭐 그 외에 몇 종목 좀 단타로 대응을 하긴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과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을 지난주에 좀 매수를 했었죠.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좀 급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시장이 개파락으로 시작했을 때 제가 시초가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었고요. 자, DB하이텍은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에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일정하게 저항을 받던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 이렇게 좀 상승이 잘 나온 종목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일단 지지가 한번 나왔고 여기서 또 거래를 터뜨리면서 한 차례 상승을 줬지만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주춤주춤하는 과정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DB하이텍도 좀 상승을 하질 못했어요. 저는 이런 자리 오면은 좀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좀 강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좀 떨어지질 않았고 지난주에 이제 시장 충격으로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졌을 때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시초가에 좀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당일날 뭐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갭이 떴습니다. 갭이 떠서 제가 조금 위에다가 절반 물량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또 이렇게 이제 상승이 잘 나와서 위쪽에서 전량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대략 뭐 평균 한 요 정도 매도가 된 것 같고요. 수익이 뭐 한 6%, 6.7%, 그 정도 난 것 같아요. 한 7% 정도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마무리가 잘 된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얘가 차후에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시장이 가야지 이제 이 종목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차후의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지금은 조금 단기 포지션으로 수익을 줄 때 좀 챙기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잘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B하이텍 매매는 좀 마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두산 퓨얼셀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두산 퓨얼셀은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또 아주 강한 종목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두산 그룹주들이 두산 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늘 뭐 두산 그룹주 전체가 엄청난 이 상승의 힘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두산 퓨얼셀이 오늘 거래 대금을 무려 8천억을 넘게 터뜨리면서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인 종목이지 않나 싶고요. 자,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고 한 차례 엄청나게 상승을 줬던 종목입니다. 자, 매각 기대감이 있었고 또 이 종목이 이제 알짜 회사라는 시장에 어떤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의 400% 가까운 수익률이 발생을 했었던 아주 좋은 종목이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 오늘 한 차례 또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리고 신고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시장에 출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견인하는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너무 높은 구간이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인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좀 매매 대상으로 삼고 좀 보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이 자리를 주질 않았죠. 그래서 매매를 하질 못했는데 오전에 이제 요런 자리가 요렇게 이제 역헤드 앤 숄더 모양이죠. 요렇게. 예. 요런 자리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매매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뭐 정거장 매매 패턴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었던 종목이지만 좀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봤고요. 오후장에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들락날락 좀 거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던 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점을 이탈을 하는 이런 이제 투매가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역헤드 앤 숄더 만들 때 넥라인이라 그러죠. 예. 이런 자리 기준으로 잡고 라운드 피겨인 55,500원에 매수대기를 딱 걸어놨는데 딱 거기 또 체결을 주고
매수 체결이 돼서 다행히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체결이 되고 바로 반등이 좀 나아졌죠. 그래서 여기 이제 툼에 떨어질 때 무너졌던 자리, 그리고 여기 툼에 떨어질 때 무너졌던 자리, 제가 분할로 매도 대기를 해놔서 여기서 이제 다 매도 체결이 되고 수익이 잘 났던 종목입니다. 자, 그랬더니 또 상한가에 강하게 좀 들어갔죠. 근데 저는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지점까지 또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고 아주 만족한 매매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퓨어셀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한국금융지주를 좀 매매를 했죠.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자, 한국금융지주하고 오늘 예스24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예스24라는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 두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스24는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렇게 강하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상한가로 바로 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거래 더 터트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자, 한국금융지주와 예스24는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장외 거래에서 거의 10만 원에 한 주에 1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금융지주와 예스24가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슈로 얘네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거고요. 자, 한국금융지주는 이런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까지도 돌파가 오늘 나왔고, 거래 대금이 이 무거운 주식이 무려 오늘 3천억 가까이가 터졌죠. 2,790억 정도가 터졌는데요. 자, 이렇게 강했던 놈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오후장의 이 돌파의 모습을 보고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빠르게 떨어지는 투매의 모습을 보고 미리 좀 매수를 걸어 놨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자, 원래 이제 돌파된 자리는 요 자리죠. 몸통 기준 라인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매수를 걸어 놨으면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살짝 돌파 이후에 조정 줬던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제가 매수 대기를 해서 조금 높게 매수 체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살짝 머물렀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조금 아래서 제가 그냥 반등 줄 때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잘 챙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투매로 매수를 잘 해서 또 반등 구간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잘 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금융지주까지 매매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외에 오늘 굉장히 강했던 이제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LS라든가 동국 SNC, 또 신성 ENG,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런 종목들을 또 대응을 하면서 조금씩 추가 수익을 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매매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퓨얼셀은 제가 매매했던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자, 유니테스트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몸통 라인 전고점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죠. 대략 한 2천억이 좀 넘게 터졌고요.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창문형 이 벽 부착형 태양광 사업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또 이 종목의 강한 상승을 좀 일으켰고요. 그린 뉴딜 관련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아침 일찍 강하게 좀 움직였다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후장에 좀 살짝 풀렸어요. 살짝 풀리면서 다시 좀 상한가에 마감이 됐고요. 자, 역대급 거래대금과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깔끔한 이 돌파의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내일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되겠죠. 또 최근에 가장 강한 이 재료가 되고 상승의 이슈가 되는 그린 뉴딜 관련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한가 자리이기 때문에 또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은 앞에 매물대를 완전히 벗겨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전고점 정도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죠. 자, 이 종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은 좀 많이 터졌어요.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오전에 한 차례 좀 상승을 주고 잘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에 마감이 잘 됐습니다. 자, 이 종목도 그린 뉴딜 관련한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재료는 이제 한전 기술과 해상 풍력 발전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재료가 조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좀 뽑아봤고요. 예, 분봉상의 움직임도 괜찮았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관찰만 할 건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일 거래대금은 뭐 그렇게 크게 터진 건 아니지만 일단 내일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녹십자 웰빙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어요. 태반 주사제에서 이 감염병 치료 확인을 했다라는 이슈로 좀 강하게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오전에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한 1,000억이라는 이 거래대금을 터뜨렸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오전에 뭐 조정도 없이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이런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이 한 1,000억 정도가 터졌다라는 건 그래도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좋은 부분은 신고가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제 상장 이후에 요런 이제 꼬리 매물대와 요런 몸통 매물대까지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재료 또한 나쁘지 않죠.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하면서 이 종목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학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대한유화가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자, 대한유화는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를 살짝 좀 달아줬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매물대를 벗겨내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권에서 이 무거운 종목이 또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거래대금은 대략 한 1,200억 정도가 터졌고요.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졌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이죠. 근데 대환유화에 비하면은 훨씬 더 약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금호석유도 좀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금호석유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깔끔한 이제 돌파봉이 만들어졌죠. 이런 자리 이제 완전히 돌파를 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파동상으로는 아래권에서 따져보면 3파동까지 나온 구간이라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 돌파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는 하지 않았지만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쓰면서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추세 우상향을 잘 만들면서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G 대장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HFR도 되게 좋은 모습이었어요. HFR도 마찬가지로 이노와이어리스와 거의 뭐 대장주를 서로 이제 견줄 만한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전고점은 돌파는 하진 못했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조정 기간을 마치고 한 차례 또 장대 항봉으로 뽑아져 나오는 모습이고, 거래 대금이 또 터졌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래 대금이 터졌죠. 캔들까지 전고점 돌파가 일어났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살짝 꼬리를 다르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양호한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5G 관련한 종목 중에는 이노와이어리스와 HFR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KMW도 괜찮죠. 자, KMW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전고점 돌파 이후에 뭐 얘도 신고가를 쓰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외에 RFHIC, 오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그리고 솔리드, 에이스 테크 등등 여러 종목들이 이 5G 관련한 이슈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한 이 5G 종목들은 다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치고 갔던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 또 상승을 좀 하지 못하고 약했던 종목들이 치고 가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대장주를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종목들로 보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왔던 그 자리를 다시 돌파를 했죠. 이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를 했고,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과 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인 부분이 뭐냐면, 요 자리였죠.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시장은 상승하는데 종목들의 움직임은 정말 별로다. 안 좋은 느낌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고 없는 찐빵에 제가 비유를 했죠.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시장이 이 지난주 목요일의 시장과 아주 비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들, 테마와 이슈의 강한 대장주급으로 만들어졌던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또 케미칼 관련주들까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알맹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없는 모습이 만들어졌던 시장이라고 비유했을 때와 지금 시장을 비교를 하자면 지금 시장은 안고 있는 찐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알맹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교가 아주 극명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과 같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은 알맹이 있는 종목들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제가 안고 없는 찐빵의 비유를 했었죠. 근데 자, 오늘은 어떤가요? 돌파가 나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양호했다라는 거죠. 자, 요런 돌파가 만들어졌을 때 아주 의미 있는 시장의 돌파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이 전고점 라인이 대략 한 905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도 쫓아가겠죠. 자, 코스피 시장은 전고점 라인인 2450포인트, 246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전고점 라인인 한 2515포인트까지도 도전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노동절이죠.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최근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깊게 주면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들과 산업 섹터들이 아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시장을 끌고 갔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그 힘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시장에 좀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종목들과 이런 산업 섹터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충분히 코스피 시장은 전고점을 도전해 볼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점 라인까지도 또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좋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조금은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